네, 시장의 큰 그림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제목을 빅테크 또 실적 발표에 있어서 슈퍼위크다라고 잡아봤는데 정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더불어 또 FOMC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녁 때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애플, 아마존, 메타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다 나오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2월 1일 새벽에 FOMC가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변수들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실적들이 양호한 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한국의 반도체 입장에서는 향후에 좀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편 FOMC 자체는 중립적일 거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굳이 나서서 먼저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1월 FOMC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미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비록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적 발표에 우호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 대비 상승폭은 조금 약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은 또 경제는 양호한데 물가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FOMC는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또 3월 FOMC를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관건으로 잡아야 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경제는 양호한 상황인데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경제는 양호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금리를 꼭 급하게 내릴 필요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연준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시사하면서 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고 우리는 봐가면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요. 좀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절반쯤 되고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도 한 6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근의 양호한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 전망이 약간은 좀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한 6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연내 많이 하면 한 4번 정도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눈높이는 조정이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사실 뭐 4분기는 전통적으로 좀 좋지가 않고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한 13%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이미 했는데요. 이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의 비율은 한 27%, 어닝 쇼크 기업 비율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한 3 정도는 좋게 나오고 있고 7 정도는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항상 어닝 쇼크가 발생을 하는 시기니까 이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놀랄 만한 일이라 이렇지는 않은데 여튼 간에 한국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주간에 모멘텀이 붙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시장 자체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쪽에서 온기가 오면 그 온기를 받지만 폭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기회를 찾는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 전망이 양호하게 계속 상향이 되고 발표가 되는 기업들은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 기계, 헬스케어 업종들이 보통 지금은 최근 들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그 시장 전체 차원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 중에 오히려
올해 2024년도 연간 실적 전망 하향 조정도 같이 좀 진행이 오히려 더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돼서 현실적으로 올해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과도한 추정이다, 이거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단계로 와야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려면 한 2월 정도까지는 올해 실적 전망치들의 하향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되고 나면 아마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한 4, 5월 정도 되면은 그때 다 주식시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좀 준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발표가 된 지는 또 꽤 됐지만 어제부터 시장에서 급격하게 관심을 받은 것이 금융당국의 저 PBR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것과 수혜가 예상되는 또 저 PBR 종목들인데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증권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는 조금 이제 처음에 정책을 큰 기조 차원에서 내놓았던 얘기는 연초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 이게 간담회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준비가 되고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부터 주가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 PBR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면 결국은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주주 환원을 더 해라라는 요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효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뉴스고, 이건 좀 중장기 영향을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년 저평가된 업종들 중에서 어떤 쪽들이 좀 배당의 여력들이 있는 상황이냐라는 걸 보면은 자동차, 금융이 제일 양호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통, 그리고 유틸리티, 철강, 화학은 약간 조금은 저평가는 돼 있지만은 배당 여력이 좀 적다는 점에서 우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은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지겹게 얘기하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뭐 반도체 좋다는 좋은데 다 알려져 있는 건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하나는 해외 수주 분야들, 그러니까 인프라, 방산, 신재생, 원전 이쪽 분야들이고요. 두 번째는 불황형 소비와 관련된 분야들입니다. 해외 수주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죠. 올해 연초로 보더라도 해외 수주들의 공시들이 기업들이 쭉쭉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모멘텀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방산, 그리고 에너지 차원에서의 투자는 각국 정부들이 좀 정책적으로 쭉 밀고 있는 거니만큼 신재생 원전 쪽 보고 있습니다. 불황형 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수 소비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보통 이럴 때 좋아지는 게 좀 가성비가 좋은 저가 상품들, 이런 쪽에 대한 소비입니다. 최근에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데서 물건 사고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이런 차원에서 수혜 분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업종은 화장품과 의류의 OEM 기업들, 그리고 국내 택배사,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LCC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 증시 지수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수단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4분기 어닝 시즌 중에는 여튼 지금 미국에서 오는 온풍이 있으니까 조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월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뭐 엄청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제한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 3월이 약간은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일단 3월 FOMC가 있는데, 이때가 지금 여전히 금리 인하를 시작해 줄 거란 기대들이 있는 상황인데, 좀 이게 좌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한 가지 걱정거리고요. 그 외라고 하면은 약간 실적이 미국에서 오는 긍정적인 실적도 공백인데, 한국 실적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4, 5월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부 기간에 좀 실적 모멘텀 차원에서도 공백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물론 확정적인 결정은 좀 뒤에 더 지나야 됩니다만은, 사실상 확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슈퍼 화요일이 또 3월 초에 있죠. 이때가 되면은 또, 지금 주도주들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공통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 게 3월이다. 그래서 2월 상승, 3월 조정 정도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실적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면 4, 5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